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 논술입니다. 2026년도 교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년별로 최대한 짧게 끊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어린 아이들, 네, 저희 학원의 가장 어린 아이들은 1학년 2학기부터입니다. 7살부터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1학년 1학기는 학교에 적응하고, 네, 학교가 우선 공교육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공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 다 하고 나면 여름방학쯤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학년 1학년 2학기부터 해서 2학년 1학기까지 거의 유사한 수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하는 일은 명작 그림동화 100권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림동화가 굉장히 이 수준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막 글을 뗀 아이들이 한 페이지에 뭐 글자 한 줄, 두 줄 정도 나오는 유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페이지에 글만 빼곡하고 네, 옆에 페이지에 그림이 쫙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동화 역시 100여 권이 수준이 다 쭉 펼쳐져 있는데, 우선은 유아적인 요소의 책들은 조금 빼고요. 적어도 한 페이지에 5줄, 6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림동화가 중요하냐면 이제 아이들은 먼저는 그림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익숙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원래 교육 프로그램대로 하자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 떼고 그러면서 문장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1학년 1학기죠. 그래서 그림에서 글로 정보가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여전히 아직은 그림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지만 글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점점 높여가는 쪽으로 100여 권 명작을 저희가 10여 년 동안 여러 지점 선생님들과 함께 선별을 한 거예요. 굉장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점들에서 뭐 A 무슨 단계, B 무슨 단계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것처럼 저희가 나눠 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눠 놓 봐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아이는 1학년 2학기가 돼도 여전히 유아용 그림책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페이지의 그림 한 페이지에 글만 빼곡한 거 그것도 순식간에 읽어내는 애들도 있어요.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그 맞춤형 디자인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장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한 명, 두 명 데리고 해요. 네, 2명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책 한 권 가운데 놓고 양쪽에 아이들 놓고 짚어가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요거 이 장면 전에 무슨 장면 기억하니? 너는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니? 묻고 답하면서 해요. 네, 아주 밀착형 지도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읽는 행위가 말하고 듣는 언어적인 행위로 연결이 되고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숫자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손이 많이 가죠.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그렇게 책을 읽고 놀기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네, 학원은 보통 공부하러 가는 곳, 지루한 곳, 숙제 왕창 받아오는 것인데 생글 저희 첫 학년은 노는 곳이에요. 선생님하고 와 떠들면서 책 읽고 노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공부가 아니고 독서는 숙제가 아니에요. 독서는 습관이어야 하고 일단 놀이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를 읽는 과정에서 가장 그럼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이 장면 기억나요, 저 장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파편적인 것들만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 흐름이 엮여 있는가, 선형적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 번 다 읽고 나서 한 번에 해보라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멈춰서서 한 번씩 멈춰서서 한 서너 페이지 정도를 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에게 얘기해봐. 요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어 가죠. 숙달 되면 나중에 꽤나 두꺼운 이야기가 되는 그림책을 읽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줄거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이건 모든 과목 공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명을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답하면서 가까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밀착 지도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그림 동화. 그럼 글쓰기는 언제 하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1학년, 2학년 때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실망하셨죠?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은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야 될 단계지 글로 억지로 써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기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연습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집으로 갖고 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학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저희 교육 철학하고 그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고 반복시키면 답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못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글을 쓴다는 창의적 활동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글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고지하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는 가끔 이제 원고지에 필사하는 정도, 그 정도는 해요. 본격적으로 글은 3학년 때부터 원고지에 독서 감상문, 줄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고학년 올라가서 좀 더 두툼하게 이 자리를 채우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속담이나 교과서 한자어 수업을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도 좀 늘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비유적인 표현, 속담이나 관용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어 교육의 연장선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책에서 발견됐을 때 그걸 비유로 이해하고 재밌게 책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곡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글 주니어가 새로 개업을 했어요. 제 마곡 교실에 바로 옆 교실이 되는데 거기서는 좀 더 추가적인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정성스럽게 읽기 30분이 추가가 돼요. 원비는 같습니다. 저랑 수업 시간이 맞으면 저랑 해도 되지만 또 우리 옆방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별명을 아이들이 붙여줘서 곰돌이 선생님으로 통하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너무 합이 잘 맞습니다. 또 교과서 읽기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습관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언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다음 학년 학기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